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국제학교 하면 좀 많은 한국 부모님들은 좀 이렇게 국제학교라는 그 이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제학교를 생각하면 뭐 굉장히 넓은 그런 잔디밭이 깔린 그런 캠퍼스에 막 서양의 우리가 말하는 금발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정말 서양 학생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뭐 그런 방과후 활동이나 체육 활동으로 뭐 럭비를 하거나 뭐 아이스하키를 하거나 아니면 라크로스 같은 거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국제학교라는 그 이름이 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이미지들이 약간 국제학교 하면 고가의 그런 학교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국제학교들도 많이 있죠. 한국만 해도 뭐 제주도에 여러 개의 국제학교가 있고, 또 제주도뿐만 아니라 뭐 수도권 지역 그리고 지방에도 그런 학교들이 있죠.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만 해도, 그리고 뭐 동남아 이런 나라들의 국제학교만 해도 모두 다 그런 고가의 소위 말하는 고가의 국제학교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특히 이제 이야기하는 국제학교들은 참고로 그런 국제학교들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국제학교라고, 이름이 국제학교니까 뭐 인터내셔널 스쿨이니까 국제학교 맞죠. 하지만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 아이도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제가 제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그냥 기본 이제 교육을 영어로 좀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게 제가 국제학교를 선택한 이유고요. 그래서 이제 제 영상에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물론 뭐 돈이, 그런 경제력이 여유가 있으시고 넉넉하신 분들은 그런 뭐 고가의 국제학교 중에서 선택하시면 괜찮겠고요. 하지만 이제 모든 분들이 뭐 고가의 국제학교라는 건 그래도 적어도 고등부 기준으로, 학교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학비가 1년 기준으로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물론 이제 뭐 학교에 따라서 조금 더 저렴한 곳도 있고 조금 더 비싼 곳들도 있겠죠, 분명. 하지만 국제학교는 학비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비용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고가의 국제학교들을, 또 자녀가 뭐 2명 이상이고 그러면 참 웬만한 소위 말하는 서민의 그런 주머니 사정으로는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적정한 학비에 그런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학교를 찾는 과정들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영어로 그냥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면 저는 굳이 말레이시아를 갈 필요가 없겠죠. 그게 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뭐 영어권 국가로는 조기 유학을 은근 많이 가잖아요. 영어권 국가로도. 뭐 미국 본토까지는 아니라도 뭐 괌, 사이판, 하와이, 뭐 미국 본토로도 가겠지만요. 그리고 뭐 캐나다, 호주, 우리 뉴질랜드, 뭐 여러 나라들 갑니다. 영어권도 가고, 뭐 영국은 안 가겠습니까? 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조기 유학을 떠남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뭐 동남아, 말레이시아 대표적으로, 그리고 뭐 태국,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도 또 갑니다. 근데 참 개인적으로도 아쉬워요. 어쨌든 뭐 이 동남아 나라들은 한국보다 분명히 경제 사정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다 디벨로핑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개발도상국들, 그런 나라들까지 이제 교육을 가서 우리 아이들이 국제학교지만 받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잖아요. 말레이시아 아마 오신 분들 놀라실 거예요. 국제학교마다 한국 학생들이 참 많죠. 그만큼, 근데 그 학생들이 다 부모님이 뭐 주재원으로 오는 경우보다 진짜 조기 유학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말은 정말로
적지 않다는 겁니다. 말레이시아만 그렇겠습니까? 말씀드린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참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뭐 좋은 학교들도 있고, 예. 뭐 그만큼의 가치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한국 학생들이 그 교육을 위해서 굳이 영어권 국가가 아닌 그런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 그 현실이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을 무조건 뭐 그냥 개발도상국이니까 폄하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육이 얼마나 많은 뭐 선진국이라고 해서 얼마나 정말 많이 다르겠습니까? 초등교육, 중등교육. 이제 뭐 물론 당연히 기본적인 우리 말하는 인프라나 여러 가지 뭐 문화, 교육 문화, 환경 이런 건 다르겠죠.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교육을 경험했고 그리고 뭐 영국 유학 생활도 했었으니까 다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뭐 소위 말하는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이 얼마나 뭐 특별한 이런 어떤 그런 교육이 특수화된 교육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인 교육이잖아요. 초중고 교육은. 특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은. 그러다 보니까 뭐 동남아라고 해도 뭐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 해도 초등교육은 초등교육입니다. 중등교육은 중등교육일 뿐이고요. 사실 그게 뭐 얼마나 많이 큰 그 교과 과정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진국들 소위 말하는 뭐 문화나 교육 환경 그런 이제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달라진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동남아로 가서 안 돼 이건 아니고요. 실제로 제 아이도 말레이시아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포인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한국에선 없어요. 한국에선 아이가 영어 과정으로 중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 초이스가 있겠습니까? 물론 있죠. 전국에 뭐 따져보면 국제중학교도 몇 곳 있을 테고 뭐 이런 큰 대도시에는 뭐 국제중학교라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영어 수업이 진행되고요. 교과목에 있어서. 하지만 그런 거 빼고는 정말 대안이 없잖아요. 물론 한국에도 뭐 비인가 국제학교까지 따지면 인가된 국제학교도 소수 있고요. 지역별로. 뭐 비인가 국제학교까지 따지면 수없이 많죠. 하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비인가잖아요. 인가받은 곳은 뭐 국제학교 포함, 외국인 학교 포함해서도 뭐 국제중학교 포함해서도 정말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뭐 세보진 않았지만 뭐 넘어도 10개 간 넘겠죠. 뭐 정말로 맥시멈으로 따져도 20개가 뭡니까? 10개 그냥 간신히 넘을 거예요. 외국인 학교 따져도 인가받은 곳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면 중학교가 수천 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그 10몇 개밖에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아무나 갑니까? 엄청나게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이 좀 아쉽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수학하고 과학만큼은 저는 영어로 가르치는 게 맞다고 봐요. 한국에서도 그냥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 수학하고 과학은 저는 영어로 수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대한민국의 이런 교육에 대한 관심이라면 저는 애초에 시작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봐요. 근데 뭐 제가 그냥 제 짧은 소견이지만 뭐 그런 정책하는 분들도 그런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굳이 해줄 필요도 없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솔직히 뭐 제 영상이라고 해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듣는 분에 따라서 굉장히 오해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저랑 생각이 같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그리고 제가 똑같은 말을 해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채널이라고는 하지만 참 말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상당히. 네. 눈치를 보는 거죠. 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 눈치를 보는 게 또 어느 정도 적당한 맞는 거고요. 어쨌든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영어를 가지고 뭐 수학이랑 과학만이라도
이렇게 수업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대한민국의 그 향후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더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나게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그런 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뭐 말로는 글로벌하고 국제화 하는데 한국 교육은 국제화랑은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육 수준은 굉장히 올라온 건 사실이고 대한민국 교육 뭐 열정은 뭐 세계 최고죠. 뭐 인도, 중국, 뭐 싱가포르, 홍콩 어디에 뒤지겠습니까? 예. 특히 뭐 부모님들의 열정은 뭐 교육에 대한 관심은 정말 세계 최강이죠. 그런 좋은 어떻게 보면 내적인 그런 인프라가 있고 그러면 정책만 조금 잘 이렇게 받쳐준다면 좋은 계획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세대에게 이렇게 좀 뭔가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좀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무조건 그냥 교육은 왜 한국어로만 다 받아야 되는지 우리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학회 같은데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 밖에서는 한국어가 정말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아무리 K-팝, 뭐 K-드라마, 뭐 K 뭐 영화, 뭐 한국 영화들이 뭐 K-무비들이 아무리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다고 해도 그냥 사람들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거지 그게 학문이나 어떤 기술 분야까지 한국어가 우위를 점한다는 기대를 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어인데 그 영어를 좀 국가에서 얼마든지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력이라면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참 안 해주네. 있는 분들 입장에서 영어가 기득권일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예전에 누가 유학 보냅니까? 돈 있는 분들이 보내는 거예요. 돈 있는 분들이 누구죠? 돈 있고 힘 있는 분들이 자녀들 유학 보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얘기가 억지로 껴맞히는 게 아니라 국제학교라는 그 이름도 그 단어도 굉장히 한국 분들한테 많이 생소하죠. 솔직히 국제학교라고 해도 정말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교육비보다도 더 덜 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뭐 많이라고는 많이 표현을 못 하겠지만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근데도 국제학교라는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왠지 굉장히 있어 보이고 꼭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우리는 그냥 우리는 전혀 생각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참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 한국에서 그 정책적으로 초중고 수학하고 과학만 영어로 계속 수업을 해줘도 그 한국 학생들의 영어 능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단단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수학, 과학을 영어로 배운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좀 확대된다면 뭐 조금 더 이제 그 영역이 넓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한국에선 그런 게 전혀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대로 기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만, 소수의 인원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그런 저 같은 부류의 그런 가족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한 거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바뀌진 않을 겁니다. 네. 그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하나의 기득권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어영부영 어정쩡하고 오히려 아주 가난하면 솔직히 못 나갑니다. 가난하면 외국 못 나가요. 그거 사실이에요. 하다못해 비행기 탈 때 공짜가 아니잖아요. 네. 외국에서 학교 다닐 때 공짜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집도 있어야지, 집도 얻어야지 학교 다닐 거잖아요. 적어도. 예. 외국에서 집 얻고 그게 월세건 뭐 집을 사건
기본적으로 세를 내고 학비 내고 다니려면은 그거 2개만 하려고 해도 그리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밥 먹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즉 한국에서 정말 가난하면 외국은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건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밥 먹고 살 수 있고 한국에서 밥 먹고 살 수 있고 아이 교육시킬 수 있다. 그러면 한국 밖에서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전 오히려 서민들이 더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물론 지금 굉장히 살기 좋고 저도 외국 생활 많이 해봤지만 한국 정말 살기 좋죠. 좋은 점도 정말 많습니다. 장점도 정말 많고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한테 한국만큼 편한 곳이 없고요.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뀌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런 교육 쪽이나 이런 쪽에선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경제 수준을 저는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그 책임을 책임 소재를 찾자는 게 아니고요. 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보통 교육이 그 시스템이 바뀌려면 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50년. 한 세대가 바뀌어야지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저같이 외국으로 도망가는 건가요? 소위 말하는 티어인가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바뀌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으면 바뀔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벌써 내 아이의 좋은 시기는 다 끝나버리거든요. 네, 뭐든지 시기가 있잖아요. 네, 누구는 대학교 때 유학 가도 안 늦어 그런 말씀 하십니다. 물론 그 학생이 한국에서 엘리트 좋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특목고 출신이나 그렇다면 명문대 한국에서 가고 대학원 유학 가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아마 가면은 영어 때문에 많이 부딪힐 거예요. 한국에서 아무리 잘 그런 엄청난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도 영어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부분 빼고는 다른 부분은 탄탄대로겠죠. 한국에서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가졌다면.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그렇게 교육 받을 수 있는 친구는 거의 1등급 한 4%, 10% 이내 아니겠습니까? 크게 잡아도. 그렇다면 나머지 친구들은 뭡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요? 한번 부모님들이 조금 더 저는 좀 깨어있다 그러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안 깨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시선을 그러니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시선을 조금 밖으로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한국 사람이니까 무조건 한국에서만 이민을 장려하는 게 아니고요. 해외 취업을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긴 인생 살면서 해외 생활 몇 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행도 하잖아요. 여행보다는 좀 길고 하지만 그 몇 년간의 해외 생활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조금 더 개인적으로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쟁력을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회들이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늘 어떤 분들은 그냥 제 얘기에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참 저는 그냥 이 교육 분야에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주위를 보면. 왜 저렇게까지 노력하고 저렇게까지 공을 들이는데 참 그 나오는 아웃풋이 너무 뻔하거든요. 너무 뻔하거든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보니까 그 안타까움이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그 누적되고 꼭 제 일은 아니지만 그 제 주위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그게 너무 쌓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제가 뭐라고 오지랖 부릴 수는 없잖아요. 남의 일에, 남의 가정에, 남의 자녀의 교육에 제가 뭐라고 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몰라서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그냥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건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같은 부모로서
궁금합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물론 그분들도 저의 뇌 구조가 궁금하시겠지만 저도 그분들의 생각이 참 궁금합니다. 뻔하게 그런 아웃풋이 나올 걸 알면서도 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로또 생각하면서 가시는 건지. 근데 그 공부라는 게 아시잖아요. 그냥 갑자기 로또 맞듯이 되는 일은 또 더 없잖아요. 오히려 공부는. 특히 한국 입시 시스템에선 그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냥 우리 좀 표현이 극단적이지만 그 레밍 그 쥐들 있잖아요. 그냥 쭉 가다가 그냥 정말 조금 마음이 무겁고 늘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시간까지 보시는 분들도 안 계시겠고 어쨌든 늘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감사하고 한 분이라도 또 좀 뭔가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